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기법 중에서도 상시일기 중에서도 학습 상황, 그 다음에 계문의 범과 유무,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자, 오늘은 상시일기 중에서 유문형 공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1시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문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문염에 대한 이해, 필요성, 또 유의점, 그 다음에 유념 공부의 단계,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초입자의 주안점을 두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문형 공부하면 늘 고민이 되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념은 뭐고 유문형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데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마음이란 부분이 성품을 포함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 뜻,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성품하고 좀 분리되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챙기는 마음입니다. 이 챙기는 것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챙기는 걸 통해서 성품의 원래 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이 성품이 챙기는 마음을 바라보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내가 느끼고 일으키는 작용, 일반적인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바다, 마음을 성품의 바다에 마음의 물결이 친다. 성품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물속에 사는 고기가 밖으로 나와보지 않는 이상은 이 물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성품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나 보면 이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조명을 하고, 이 마음을 통해서 성품에 돌아가는 두 가지 관점의 하나의 또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은 있는 것인데 마음 공부란 무엇이냐? 우리 일상 수행요법에서도 세우는 공부, 돌리는 공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로 세우고 돌리고, 본으로 회귀하는 부분, 진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겨서 세우고 돌린다. 본으로 회광반조한다. 이것이 마음 공부다. 이것이 챙기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챙기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세우고 돌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념 공부란 뭐냐? 챙기는 마음이다. 무엇을 챙기느냐? 놓쳤던 걸 챙긴다. 주의하는 마음이다. 주의 좀 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챙기고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일관된 전이란 마음, 전이란 마음을, 그 다음에 바른 마음, 그 다음에 결과가 좋게 하는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을 유념. 그럼 유문형 공부란 뭐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이걸 정해가지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을 때는 유념이라 하고, 내가 놓쳐버렸을 때는 무념이라 한다. 그래서 유무념 공부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내가 주의심을 가지고 챙겼으면 유념, 놓쳐버렸다 무념. 그래서 이것을 유무념 공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심이 있다, 주의심이 없다, 유념, 무념. 이것은 번수로 기재를 합니다. 내가 몇 번을 했느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는 이 챙기는 마음 요 부분에 있어서 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학과 시절에 좌산 종법사님께서 그때 당시 저희 학년들한테 설법을 해주시면서 나는 유무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효과를 봤다. 이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호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혹은 책을 보다가 잠시 의자 옆에다 놓고 차에서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많이 잊어버리셨대요. 젊었을 때. 그러면서 이 유무념 부분을 가지고 내가 유무념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하나 내가 습관을 못 고치겠냐. 그러면서 유무념 조항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가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갈 때는 뒤로 돌아서 살핀다. 이 마음을 챙긴 거예요. 뒤로 돌아서 뭐가 빠뜨리는지 한번 살핀다. 이 마음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장소를 옮기면서 차를 타면서 앉고 쓰고 하죠.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흔적을 놓고 오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모모 누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잠시 잠들어가지고 일어났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휴대폰이 없고 그 다음날 저 광주에서 전화가 오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 휴대폰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우편을 보내드릴까요? 이 휴대폰이 자기가 가지고 옆에 있는 졸면서 옆에 있는 사람 그 가방에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이 광주 가는 사람 차편에 가서 그런 웃지 못할 그러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단순한 하나의 실수지만 어떤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됐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마음 챙기는 거다. 유무념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무념 공부하면 이 좌산 종목사님께서 예전에 사실대로 나는 어렸을 때 이 물건 잊어버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마음 유무념 공부로 그거 하나 토를 뗐다. 집중적으로 그만했다. 마음을 몇 번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고 넘어갔다 그러는데 자, 이번 기회에 여기에 계신 교도님들도 유무념 조항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한번 효과를 보리라 이런 조항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갔으면 또 하나의 소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무념 대조의 과학적 측정인데요. 형상도 없는 마음을 측정하다. 번수를 기재하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15세기에 이 바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을 이 강도를 어떻게 잴 것인가.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풍속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마음, 형상 없는 마음을 이 수학적으로 끌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무념 부분에 있어서는 대종사님도 수학자요 과학자 저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단순한 그 태조사나 그 다음에 유무념 기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도구 부분이고요. 이 도구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처음에 성계명시록의 이 푸른색, 빨간색, 흑색 그래서 상중하 나의 신성이나 실행 여부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해서 그 공부의 진척 정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시키는 부분이죠. 시각화. 그다음에 단원 이것이 하나 또 진화돼서 단원 성적조사 이것을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점 찍는 부분이 이제 이것을 가불 병정 뭐 6단계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또 세분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무념으로 발전했고 유무념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그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태조사 이 부분은 글을 몰라도 검은 콩은 내가 유념을 했다. 흰 콩은 내가 무념했다. 이렇게 해서 검은 콩, 흰 콩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태조사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저도 예전에 들었고 이번에 또 새롭게 보니까 다시 또 새로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 좌산 상사님, 아니 대산 상사님께서 이 대산 종법사님 오르시기 전에 젊으실 때죠. 보위 오르시기 전에 이제 영산에 잠시 그 법무실에 계시면서 근데 그때 당시는 옆에서 볼 때도 공부의 정도가 이제 출중한 눈에 띄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존경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산에 계시는데 저희들도 아는 선지님 그 법타원 그 종사님께서 영산에 가서 그 이제 제자로 계시면서 이제 묵고 답하면서 어느 날 이제 방 청소를 해드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방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면서 이 책상 밑에 이 부분을 그릇을 엎었는데 거기에서 검은 콩과 흰 콩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실수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 법타원 그 저희들이 존경하는 이분께서 무엇을 깨치셨냐면 이 흰 콩, 검은 콩, 이 태조사법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내가 이것을 소홀히 했는데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께서도 검은 콩, 흰 콩, 이 태조사를 몰래 하고 계셨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참회 반성을 하고 이 유무념의 이 태조사법에 대해서 나도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셨고 그 이후로도 종법사에 오르셔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가지 2개를 가지고 검은콩, 흰콩을 가지고 담았는데 많이 움직이시고 하니까 이제 복주머니에다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추후에 이 종법사 직위가 끝나고 좌산 종법사님으로 이 보위를 임기하시면서 나는 이제 됐다. 이 공부, 이 유무념 이 부분은 이제 자네가 하소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공부의 이 도구도 서로 임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의 사례로 저희들이 봤는데 이런 단순한 사례 하나가 그 스승님의 자비, 그 다음에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유식하다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태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면서 이 번수 기재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해서 초기에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눌러서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래서 한 조항을 가지고 하나를 해서 한쪽에 유념, 한쪽에 무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그 이후로 유무념 시계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유무념 시계 부분이 이제 마인드 스터디로 해서 또 옮겨지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 어플을 개발을 했고 또 대대적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성업봉찬 사업에서 유무념 공부도 하고 같이 학습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하면 한 만큼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무념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가면서 하셨을까. 이런 그 성인의 자비심을 더 한번 느끼는 이 도구 하나를 통해서 자비심을 느끼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 맞는 것을 빨리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떤 교무님들께서는 이제 엑셀을 가지고 번수 기재를 해서 통계, 왜냐면 나중에 한 달 통계를 하면 일일이 쉬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엑셀로 하면 한 번에 딱 이제 모아지는 부분. 근데 이것을 취합해서 또 엮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은 또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문형과 관련 부분에서 일반 이제 이 학자, 이 가필드 심리학 박사 부분에서 이 고무줄 방법, 이제 이분은 심리학 이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이 가정 치료, 심리 치료 부분에 서로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부들한테 양쪽에 이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서로 부부지만 이 상대한테 말실수를 해서 서로 저기 하게 되면 이 고무줄로 튕겨서 그 아픔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부분도 같이 공감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예. 이러듯이 이제 일반 서양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다음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사례가 이 말하는 실수랄지 이 행동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무줄 하나의 변화죠. 예, 이러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형 공부의 필요성 부분은 자기관리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영생관의 입장에서, 또 현대 문명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현대 문명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뉴스 보기가 겁나요. 특히나 고속도로 몇 중 충돌. 이것은 한 사람의 이 실수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또 더군다나 이 고속철도랄지 비행기랄지 이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또 재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갈수록 유념 공부에 대한 이 필요성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이 영생이라는 부분은 찰나가 영생이 되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90분 혹은 뭐 2시간, 3시간 보더라도 결국에는 한 컷 한 컷이 모여서 그 시간이 되거든요. 이 찰나를 알면 영생을 알게 되고, 영생이 찰나라는 것을, 찰나와 영생이 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한 마음만 잘 챙기면 영생의 이 부분에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유문형 공부 하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문형 공부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핵전질 행동한다. 자, 1번 이쪽에. 2번. 나의 입장만 강조한다.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3자가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보냈다. 하루를 정리하게 되었다. 실수하고 후회하는 건수가 많았다. 실수하는 건수가 줄었다. 무관사에 끌려 참여하는 횟수가 많았다. 무관사에 동하는 횟수가 적어졌다. 방송 시간이 많았다. 시간 관리가 된다. 유문형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은요, 유문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유문형 공부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왜냐? 뭐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잠시 딱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이게 행동화되어 있어요.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하지를 않아요. 밥 먹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물건을 짚거나 자리를 인나거나 순간순간 착착착착 사진 찍듯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깨어있는,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깨어있느냐, 순간순간을 깨어있느냐. 그래서 이 유문형 공부하는 사람은 유문형 공부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순수되어서 자연스럽게 되면 눈에 안 띄지만, 물론 이제 그 경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 챙겨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챙기는 마음이 눈에 띕니다. 한번 우리 교도님들도 본인 스스로가 순간순간 뭐 할 때 잠시 이렇게 멈춤, 그 다음에 생각, 취사, 이 세 가지 과정을 동시에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내가 멈춰지는구나. 첫 단계 그럽니다. 멈춰지는구나. 화를 낼 때도 멈춰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특히나 가장 촌수가 없는 부부관계. 말이 쉽게 나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녀관계. 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이 나가고 행동 나가기 전에 딱 멈추는 힘. 예,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이런 것들이 유문역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무념 조항 정하기. 유무념 우리가 이 조항 정할 때 쉽게 정해지나요? 안 정해져요? 유무념 한번 조항 적어지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긴 하는데요. 가장 쉬운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정하는 부분이 이제 계문을 가지고 정하는 부분입니다. 계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계문 체크는 학습 상황으로 우리가 계문 유무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유무념으로 가지고 와서 집중적으로 평대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 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일상 수행의 요법이랄지 일상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이제 물건을 잊어버린다랄지 상대의 말을 저기 했을 때마다 비판한다랄지 상대가 없는데 험담을 한다랄지 이런 그 계문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한 조항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주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나 서로 부부간에 꼭 지적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자녀. 자녀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유무념상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자녀가 지적한 것을 아빠, 이것은 꼭 해줘. 그러면 특히 이제 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유무념 공부할 테니까 너도 도와다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 유무념 공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또 막 나옵니다. 공격할 때는 그것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내 공부가 깊어지는 거죠. 왜? 아빠를 쿡 찔러보는 것이니까 공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이제 올라오죠. 그럴 때가 이제 공부할 기회입니다. 네. 이러듯이 나의 습관을 하나하나 말하는 습관부터 행동하는 것, 관계를 특히나 이 공감적 경청, 이 부부관계, 자녀, 이 촌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감적 경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의심이 가면 내 말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해주는 형태로 이 공감적 경청을 한 단계만 들어가고 혹은 비폭력 대화랄지 이런 그 단어 사용이랄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이쪽에 넣어서 유무념 조항으로 하면 내 스스로가 서서히 달라지면서 주위에서 놀랍니다. 왜? 내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내 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죠? 예, 이제 그래서 이 유무념 조항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너무 세밀하게 잡으면 이 대범함이 부족하고 법박에 걸릴 수 있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크게 잡으면 대체적에서 대강대강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계문에 살생하지 말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살생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살생을 안 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겨요. 특히나 이제 파리, 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생겨요. 그래서 이제 유독 또 잡을 때는 내가 잡았어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잡으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싸 잡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잡으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잡자 해서 나무아미 탑을 그 다음에 불십을 챙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중 부분을 하듯이 그러니까 너무나 생명 존중에서 그런 것도 못 잡는 이런 법박에 이런 것을 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항목에서 매사에 긍정하기 이렇게 조항을 정했어요. 매사에 긍정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측정을 해요? 측정이 좀 모호하죠. 예, 그러듯이 내가 매사에 긍정하기 부분을 한 단계, 내가 어떨 때 긍정을 못하나? 한 단계 더 그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어떨 때 내가 긍정을 못하는지 그 조항을 가지고 하면 그때 당시의 조항 부분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러면서 번수로 나 이럴 때 내가 몇 번 긍정적이지 못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부분도 이 문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법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대강대강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구, 이 조항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정했을 때 이 단장 중앙님과 혹은 지도교무님과 상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항을 정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이번 달에 유문님 조항은 이걸로 정했는데 괜찮을까요? 문답을 하는 거죠. 조항 가지고 유문님을 하는 겁니다. 문답 감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조항 정하는 것도 문답 감정, 이 번수 기재해가지고 한 달에 되고 나서도 문답 감정. 이렇게 하면 서로 이 공부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문형 공부의 단계 부분은 이제 4가지로 정했는데요. 이 첫 단계가 이제 마음 챙김입니다. 처음 단계 부분에서 일단 재미 붙이는 게 우선이에요. 내 마음을 챙겼다. 그러니까 한번 멈췄다, 안 챙겼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내 마음을 챙겼다. 그러니까 내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느냐, 그냥 먹느냐. 예. 챙기고 먹으면 유념, 챙기지 않고 그냥 먹었으면 무념이 되는 거죠. 이건 하루에 3번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내가 3번을 챙겼다, 못 챙겼다. 신발을 바르게 벗기. 예. 이것은 공동생활하면서 눈이 빚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신발이 날아다닙니다. 예. 질 속에서 신발 벗기가 유무념입니다. 신발 잘 벗기. 예. 그런데 이제 공동 유무념으로 하면 다른 사람한테 지적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조용히 문 닫기,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않게. 그래서 내 마음을 챙기고 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을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예. 그래서 이게 챙기는 마음을 재미를 붙이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초입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가 지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은 잘 되는데 챙기고 나서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초입 단계 챙기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린 부분이 빨라집니다. 뭐냐면 이것은 일기 기재를 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유념했나 안 했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이 유무념 몇 번 했는가 이게 점검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나절 지나고 나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놓쳤구나, 챙겼구나, 유무념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것이 좀 더 당겨지면 1시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 가까워지면 이제 돌아서서 알아차립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부터 눈치를 챕니다. 이러듯이 이 초보자 단계에 있어서는 이 순서상 이 순발력이 빨라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바로바로 챙겨집니다. 이런 것을 한번 스피드를 느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 초보자 단계에 있어서는. 근데 초보자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욕속심입니다. 재미가 있다 보니까 이 항목 막 5, 6개를 해요. 재밌으니까 이것도 할 것 같고 저것도 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항목을 많이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속심은 금물입니다. 보통 2개. 예. 초입 단계는 1, 2개 정도가 가장 좋다는 걸 권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감정 따라서 너무 늦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이런 핑계는
이게 유문형 공부에서는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습관으로 뭔가 제출해야 되니까, 물론 의무적으로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될 때까지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석 신고를 했는데 이 아침에 신고를 올리고 저녁에 신고를 하지만 마음을 챙겨서 하는데도 이 한 2분 정도 오롯하게 신고를 올렸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죠. 예, 오롯한 마음으로 신고를 올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했다 안 했다, 챙겼다 안 챙겼다 OX로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있어서는 내가 몇 번을 챙겼다. 그런데 이것을 챙기고 나서도 내가 결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그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약속 시간 지키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허겁지겁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챙겨서 가는 부분에서는 이 유년 공부하는 분들은 늦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내가 이 극복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좋으면 유념, 내가 놓치면 무념.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단계 지나가기 위해서 이 그야말로 유무념을 가지고 이 전문 출신 출가까지 한 교무님이 계시는데 원신영 교무님이에요. 원신영 교무님 예전에 여기 와서 한번 보셨죠? 예, 이제 모스크바 출신. 이 교무님은 지금 현재 그 유무념 본인이 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이 항목도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사실을 가지고 이쪽이 이과계통이에요. 그 이과계통의 거의 박사 어떤 연구 이런 부분이라 상당하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긴 한데 이 원신영 교무님의 이 개수기는 이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항목이 내가 이동할 때 내가 염두를 한다, 챙긴다. 이 개수기 하나. 그 다음에 일상소유법을 내가 실천한다. 이 개수기 2개. 그 다음에 내가 망년된 말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허리를 펴야 되겠다. 왜냐면 이 구부정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개수기 4개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 습관이 올바른 습관을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변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그래서 이 원신영 교무님은 결국에 출가까지 하고 교무가 돼서 모스크바로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우리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신뢰를 보여주는 교무님이 되겠습니다. 표시하는 양식도 내가 했다 안 했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OX로 표시하는 부분이고 번수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따로 나눠서 내가 유념을 몇 번 했다, 무념을 몇 번 했다 횟수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기장에 보면 이 부분이 서로 나눠져 있죠. 내가 OX로 하는지 번수로 기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의 기대와 효과가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정성한 만큼 이 기간과 시간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의 이 결과는 노력은 엄청나게 들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면 어느 순간 효과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벽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서로 성공 사례랄지 그 다음에 이 문답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나는 하는데 나는 결과가 안 나타나지? 이런 조급증이 있게 되면 욕속심이 또 있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루하다고 느끼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챙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상입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무상 공부냐 무념 공부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천진의 응용 무념의 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상의 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베풀었다는 상도 다 놓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공부했다는 상도 다 놓아버리고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지만 공부했다는 마음도 놓는 것, 그 무념을 유념으로 챙겨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무상 공부인데, 내가 유념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상을 놓는 상 떼는 공부랍니다. 이 무념 공부는 유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이 무념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우리가 성리 공부하면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리 공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대소유무 큰대, 이 큰대 부분이 전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큰대가 전체. 그러면 개별적인 것과 전체, 내 마음이 나에 국한되어 있는가, 전체에 함께 하는가. 그래서 이 성리라는 부분은 내 마음에 국한을 틀은 거거든요. 성리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느 한에 국한되는 이 마음의 국한이 다른 사람과 함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유무, 내가 나한테 묶여 있는가, 내 몸과 내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동지, 내 이웃, 내 국가, 내 전 세계와 전 생명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나의 이 국한을 보면 이분이 성리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지, 가족에 국한되어 있는지, 어느 조직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 공부, 이 상 떼는 공부, 한계를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항목으로 정해서 유념으로 하게 되면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념 공부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념 공부도 유념 공부로서 해야 된다. 유무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 부분은 어디서 들었나요? 처음 듣나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념 공부도 유념 공부로 변화될 수 있다. 유념 공부로 변화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유무념에 있어서 무념은 내가 놓쳤다 안 놓쳤다, 마음을 챙겼다 안 챙겼다의 무념이고, 여기에서 무념은 내가 유념이다 무념이다 그런 챙기는 마음도 내가 설령 챙겨서 공부를 잘했다는 그 마음까지도 놓는 흔적 없는 상 없는 공부를 무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상을 내가 챙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항목으로 또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공부가 깊어지면 그 조항으로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세 단계 부분이고요. 이 단계를 넘어야만 대기대용, 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지는 단계가 대기대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유념 공부하는 것 자체도 있고, 대기대용으로 모든 것이 결과가 좋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념 공부의 평가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불병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했다 안 했다. 이제 이 기준도 갑이 25일 이상 내가 하면 갑, 20일 이상 했으면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통계 부분을 이렇게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하는 이 조항 부분도 기독교무님과 또 단장님과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떠신지. 왜냐하면 이
채점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것은 이제 OX인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행 번수, 횟수를 가지고 했을 때 내가 전반적으로 다 했다 100점, 대체적으로 다 했다 85점, 을 반절 반반 했다 70점,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극소, 또 부, 이 기준 부분이 대종사님 당대 이제 6단계로 하긴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 이 평가 기준 부분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점검하고 평가 부분까지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상시일기 유문형 이 체크를 보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이 체크하는 부분이 1년으로 합산이 되고 1년 부분이 10년 모아지고 그중에서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안 되는 부분들, 안 챙겨지는 부분들이 이 항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하는 부분도 이 문화 속에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점검이 안 됐으면 꼭 단장님과 담임 교무님께 저 점검해주고 평가해주세요.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까지도 서로 상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유문형 점검. 어떤 항목으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따지듯이 또 뉘앙스를 쓰니까 점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드럽게. 괜히 또 따지듯이 하면 공부나 잘하면서 따지면 좀 괜찮은데 공부 너무 많이 따지면 네, 그러듯이 항목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지 저런 동지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같이 학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 4등 가불 병정 4등급으로 할 수도 있고 초입 단계는 3등급을 했어요.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초입 단계는 상중하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 부분도 서로 초입 단계와 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 교무님과 상의하고 단장님과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평가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필요성 느끼시죠?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는 교무가 돼서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점검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소홀하신다.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저를 한번 같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챙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해주세요. 평가 챙겨주세요. 평가 챙겨주세요. 이렇게 단장님한테 하시고 담임 교무님한테도 저 유문형 평가 챙겨주세요. 평가 챙겨주세요. 이 멘트를 날려주는 자꾸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말로 하고 말로 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연습을 했으니까요. 꼭 실천해 주시고 여기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1학년,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 했던 그 기준인데요. 학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이건 시간평가인데 1학년 때는 갑이 90분에서 68분 할 때 갑이었는데 3, 4학년 때는 120분, 90분이 갑이었어요.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갑이 서로 달라지고 또 내용상에서도 갑을병, 1학년 갑을병이 다르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교무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아마 김채원 교무님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가지고 3개로 정하든지 4개로 정하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점수로 할 것인지 가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또 퍼센테이지로 할 것인지 각자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서로 같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 대학생 일반 다룰 수 있고요. 지도인과 상의해서 문답 감정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가가 좋다고 하지만 나의 근기에 맞는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것은
어느 고등학생이 유문형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감상문을 썼던 부분인데 우리가 마음 한번 챙기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을 했습니다. 유문형 공부 계속 할게요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조금 억지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생각, 그 다음에 이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취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취사도 보면 그런 취사가 있고 바른 취사가 있고 바른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게 됩니다. 바른 생각, 그런 생각은 늘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늘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는 부분을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거고요. 이제 온전한 생각, 이제 온전치 못한, 이게 습관적으로 했다. 그러게 되면 그냥 무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념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고 행동하는 거고. 내가 온전한 걸로 유념을 하게 되면 이제 바른 취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바른 생각으로 그런 취사를 할 때는 나태심, 업력, 습관에 끌려. 내가 알고서도 이게 그렇게 취사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무념으로 해버리는 거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취사를 했다. 내가 시비를 모르거나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정도, 취사력 정도, 연구력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1단계는 일단 초입자 단계는 유문형 공부를 할 때는 눌러라. 그냥 마음 챙기는 결과를 중심이 아니라 원인 챙기는 쪽에 초점을 두고 내가 챙겼나 안 챙겼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깊어지면 2단계 결과를 가지고 젖먹둥이까지 하면서 이제 기록을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은 쌍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놓쳤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젖먹던 힘까지 이 젖먹던 힘까지는 우리 좌산 상사님께서 주로 쓰셨던 말씀입니다. 야, 젖먹던 힘까지 써야 이것이 고쳐지지. 이 업력 습관이 고쳐지지. 어설피 해가는 안 된다. 이 유문형 공부. 그래야 이 결과가 좋지. 이런 부분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한번 믿고 내는 왜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의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면 못될 것이 없다. 유문형 때문에 이 평대기를 가지고 나의 업력을 다 녹이고 한번 부처의 경지 한번 일러보자. 대종사님 만난 덕분에 우리도 부처 한번 돼보자. 이런 차원에서 유문염을 가지고 해봤어요. 유문염의 이 상실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따로 별도로 오늘 1시간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